다음은 프리미엄 VVIP 게시판 진단 시간입니다. 첫 종목은요, 1070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에코프로입니다. 11,600원에 매수하셨고 20% 비중 두고 계시네요. 네, 오늘 장에서 에코프로는요, 3.41% 떨어지면서 12,7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올라갈 때 잡으셔서 그래도 현재 수익 구간에 있으신데 최근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더 들고 가야 하는지 좀 궁금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종목 좀 더 갈까요? 일단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뭐 더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단기적인 조정이지 않나 다음 일단 주봉으로 보면 좀 급격하게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뭐 한 9월부터 전기차 이슈가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거의 안 쉬고 올라왔기 때문에 주봉으로 한 1주 정도 조정받는 거고 일봉으로 봤을 때는 뭐 한 11선이나 21선까지 조정은 있을 수 있어도 제가 볼 때 12,500원을 안 깨면 뭐 12,000원을 종가로 깨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한번 반등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사업 내용 자체도 SDI의 주로 이제 주 고객이 삼성 SDI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DI가 지금 공격적으로 전기차를 좀 육성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이쪽이 만들고 있는 양극할 물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2위 정도 캐파가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거를 약간 일부 좀 이익 실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적절하게 조정을 좀 받고 가는 거다. 물론 이제 중국에서 전기차가 좀 지금 보조금을 좀 줄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좀 시장은 좀 더 계속 커질 걸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고 가셔도 나쁘지 않을 거로 생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6244님도 남겨주셨는데요. 한국전력입니다. 49,700원에 매수하셨고 10% 비중을 두고 계시네요. 네, 지금 매수가 부근에서 살짝 수익 구간에 있으십니다. 한국전력이 오늘 장에서 0.81% 상승을 하면서 49,75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좀 목표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매수가 부근에서 살짝 수익이신데 어떻게 생각을 하신가요? 어차피 가봐야 제가 볼 때는 한 55,000원 가기 힘든 주식인데 이거를 굳이 뭐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셨다면 갖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전기 요금을 더 이제 인상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가장 큰 이슈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원자력 뭘 좀 더 짓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한전이 좋아질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한 짧게 보셨으면 한 50만 원 넘어가서 52만 원 정도 되면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아니면 배당을 보고 가셨으면 좀 연말까지 들고 가셔도 크게 하락을 하거나 이렇게 할 일은 없다. 정부에서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인상을 시켜주냐 안 시켜주냐가 가장 또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레드로버입니다. 레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문자로 9897님이 남겨주셨는데요. 8,88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 두고 계십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지금 손실 구간이세요. 현재 1.91% 상승을 하면서 8,020원에 마감은 됐는데요. 매수하시고 계속 주가가 빠져서 좀 답답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혹시 매수가 부근까지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거를 일부 갖고 있는데, 제 손님도 갖고 있는데, 저는 이제 레드로버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유일하게 투자를 제대로 받은 회사고요. 한동안 이제 그 이슈로 이제 지금 얘기가 돼서 한 15,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밀려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다시 조금 이제 들어 올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은 어느 정도 잡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신 지 한 2달에서 짧으면은 한 달 정도 안에 사신 것 같은데, 이게 한두 달 안에 이렇게 확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긴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일단은 중국이랑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사업들이 이제 차츰차츰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여유롭게 기다리시면 충분히 10,000원대 이상도 다시 한번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코람데오 아줌마님이 남겨주셨는데요. 현대상선이고요. 7,8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10% 비중을 가지고 계신데요. 현대상선 오늘 장에서 6.79% 떨어지면서 5,08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비중을 좀 더 늘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 종목 사실 오늘 남북 경영주로 좀 오르는 모습도 있었는데 결국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을 사시면 안 되는데 자꾸 사셔가지고 예 물론 이제 남북 그 경협주라고 해서 뭐 얘기도 있지만 현대상선은 해운 업계 자체가 지금 안 좋습니다. 매우 안 좋고 한진해운이나 현대상선 지금 뭐 합병을 뭐 시킨다 뭐 이런 얘기 뭐 정부가 이렇게 뭐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도 돌지만 그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빠지죠. 예. 그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업계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대북 사업이 잘 돼서 다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일시적이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더 늘리시는 것보다는 갖고 계실 때 반등 나올 때 본전 부근 가면 뭐 정리 한번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바닥일 수도 있고 최고로 이제 많이 빠지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이게 지금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5년째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 종목인데 결국에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리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연봉을 보면 거래가 굉장히 많이 실렸는데 최근에 가장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 자금 조달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강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사업 자체가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아주 길게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면 반등 나오실 때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종목은 위메이드입니다. 51,200원에 매수하셔서 10% 비중을 두고 계신데요. 위메이드 오늘장에서 2.7% 좀 오르면서 36,1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 좀 고점에서 잡으신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이달에 급락세를 계속 나타냈거든요. 반등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이거는 좀 반등이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메이드는 일단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회사를 좀 분석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게임에 대한 이슈는 있습니다. 뭐 중국에서 열혈기전이 잘 되고 있고, 뭐 열혈전기가 잘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로열티를 받게 돼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그게 생각보다 많이 받지 못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뭐 매출액이 한 5%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거가 결국에는 다 여기에 이제 이익에 반영되고 난다라고 하면 이제 흑자전환 조금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문제는 직원이 너무 많고요. 개발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업황에 비해서 지금 구조조정을 지금 재작년부터 한다고 그러고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위메이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위메이드는 당분간 조금 힘들지 않겠나. 예, 그래서 이거를 5만 원대까지 다시 한번 가기는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으면 차라리 그냥 한 4만 원대 반등 나오면 한번 정리를 하고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예. 네, 반등 시 매도 관점을 주셨는데요.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2484님이 남겨주셨습니다. 흥국 F&B고요. 36,000원에 매수하셨고 10% 비중 두고 계십니다. 네, 오늘장에서 흥국 F&B 1.75% 떨어지면서 38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 종목도 좀 최근에 주가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분은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물어보셨네요. 그것도 상장한 지 좀 얼마 안 된 회사고요. 지금 현재 네. 여기가 이제 주로 이제 하는 게 음료수입니다. 이제 커피 프랜차이즈나 이런 거에 과즙 음료라든지 이런 것들 재료를 만드는 건데 아직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개인 카페라든지 뭐 프랜차이즈 작은 중소형 프랜차이즈 납품을 하고 있고요. 뭐 대형 업체들 같은 경우 자기들이 이제 연관이 돼 있는 회사들만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처음에는 좀 주목을 좀 받다가 요즘에 커피숍 가면은 뭐 커피만 먹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음료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좋아질 거다. 이제 상장할 무렵에 이제 식음료들이 많이 좋았기 때문에 올해 가이던스도 사실 한 100억 이상 벌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뭐 그 상장 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오버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존 주주들이 문제 그 파는 것들 뭐 기존 보유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좀 많이 빠진 것 같고요. 38,000원이라고 하면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한 4만 원 정도에서 본전이나 4만 원 부분 가면 한번 정리하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아직까지는 이게 이슈만 돼 있지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릴게요. 킬리만자로 하이에나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원익 IPS고요. 비중이 60% 두고 계시면서 9,1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최근에 급락할 때 잡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1.24% 떨어진 8,76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 종목은 목표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일단은 어닉 IPS는 제가 볼 때 보유 관점으로 들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이 한참 좋을 때 이제 올 여름 한 6월 달쯤에 5월 6월 달쯤에 계속 이제 뭐 평택이라든지 시안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공장 증설 얘기, 중국의 투자설 얘기 나오면서 반도체 장비들이 좀 좋았다가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딜레이 되고 하면서 미뤄주고 하면서 좀 많이 빠졌던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그래서 다시 뭐 좀 바닥을 좀 잡는 모습이기 때문에 최근에 약간 좀 뭐 반등 나왔다 다시 한번 무너졌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롱텀으로 여기서 좀 여유를 갖고 좀 기다리시면 충분히 뭐 한 12,000원대 이상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보유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시판 진단까지 잘 들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저희 차장님의 전략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저번에 말씀하셨던 이 전기차와 또 제약바이오주들 계속해서 유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오늘은 아마 지난주랑 거의 차이 없이 아마 그 올린 걸로 보이는데요. 전기차는 바뀐 게 있다라고 하면 조정시 매수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결국엔 LG화학이나 LG전자나 뭐 LG이노텍, 뭐 삼성 SDI, 뭐 에코프로, 뭐 이런 상하프론테크나 뭐 그다음에 그 외에 PA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약간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 뭐 그래봐야 이제 오늘 정도 좀 빠진 건데. 당분간은 조금 옆으로 붙이면서 조금 쉬었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진짜 한번 좋은 모습이 보일 수 있는 종목들이지 않겠나. 지금 종목이 약간 전기차로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심들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된 뭐 경량화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업황이 좋아지기 시작할 때는 자꾸 확산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관련주들이 자꾸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증권사 한 3-4군데에서도 계속 지금 전기차 관련된 레포트를 80장 이상 되는 것들을 한 3-4개씩 쏟아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쪽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시장에서 뜨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사서 물리신다 하더라도 급하게 매수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조정받을 때 천천히 사셔도 나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약 관련된 거나 여전히 라이센스 사업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한미약품이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연기금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로메드라든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생명윤리법 관련된 것들이 좀 이제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를 이제 거쳐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이 생명윤리법이 통과된다라고 하면 유전자 치료제에 관련된 바이오메드나 코오롱생명과학 그다음에 이제 메디퍼스트 같은 줄기세포 관련주들도 한번 좀 들지 않겠나. 그리고 꾸준히 이제 실적을 내고 있는 녹십자라든지 동아 ST 이런 것들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관련돼서는 여전히 하나케미칼만 전 보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좀 확산되긴 좀 어렵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하나케미칼은 자회사 이제 하나큐셀이 미국에서 계속 수주를 하고 있고 4분기에도 실적이 좋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몰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제가 이제 손님들한테는 고객분들한테는 약간 종합 선물 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엔 전기차랑도 연관이 돼 있고 그다음에 태양광이랑도 연관이 돼 있고 삼성페이와도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쪽으로 좀 많이 좀 예전에 안 좋았던 포트를 많이 사업 부분을 접고 좀 되는 쪽으로 좀 많이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이랑 왜 전기차랑 같이 엮일 수밖에 없냐면 어차피 모든 배터리나 전기를 만드는 생산에서는 다 직류 전원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교류로 전환시키려면 인버터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 그런 것들을 주로 한솔테크닉스가 매출의 한 40%를 차지한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요즘에 조금 이런 것들이 계속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여전히 실적도 내년에 한 2배 정도 늘어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좀 주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쫓아가시는 것보다는 조정시 분할 매수 하시는 전략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장님이 또 구체적인 종목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